네, 안녕하세요. 대서양 크루즈입니다. 저번 강의에 의해 가지고 동력 제어반하고 감시 제어반 국내 소화전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가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까지 오늘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 동력 제어반하고 감시 제어반 요 문제죠.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단골입니다. 자, 우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은 발신기라든가 혹은 감지기에서 이제 그 동작이 됐을 때 신호가 우선 감시 제어반으로 옵니다. 수신반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갖다가 기동시키는 것이죠. 우선 이 동력 제어반이 펌프를 기동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동력 제어반의 파워 버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원 표시인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전제품 처음 동작시킬 때 그 전원 버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자, 화면에서는 제가 조금 크게 한다고 조금 글자가 좀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교재 안에서는 뚜렷하게 글자가 보일까요? 자, 우선 평상시 때는 이 동력 제어반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충압 펌프도 자동으로 놓고 주펌프도 자동으로 놓고 충압 펌프도 자동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에서는 이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이 부분을 갖다가 연동으로 놓습니다. 자, 이게 갖춰 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한 줌은 건지는 거예요. 자, 감시 제어반에서 이 부분, 이 연동으로 놓는다는 말은 이 전기적 신호가 동력 제어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외부에서 받은 신호를 동력 제어반으로 이렇게 연동해 놨으니까 전기적 신호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했으니까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이나 혹은 정지로 놨을 때 절대로 펌프는 자동 기동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동이 됐을 때만 자동 기동되는 거예요. 감시 제어반에서 이 상태에서 어떤 스위치 놓더라도 절대로 펌프는 자동 기동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동 버튼을 갖다가 눌렀을 때만이 펌프는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버튼은 이제 불이 꺼지게 될 테고 펌프 기동에 이제 불이 켜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놓고요. 주펌프도 충압펌프든요. 자, 감시 제어반에서 어떤 스위치 놓더라도 동력 제어반에서 기동 버튼을 누르면 펌프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에서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를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놓죠. 수동으로 하고 감시 제어반의 기동 스위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 기동으로 올려도 펌프는 절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갖다가 요걸 수동으로 해놓기 때문이죠. 그 다음 감시 제어반에서 이 부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연동으로 이렇게 놔두어도 펌프는 자동으로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동력 제어반에서 주펌프든 충압펌프든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감시 제어반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펌프를 갖다 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이렇게 자동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에서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를 갖다가 수동으로 놓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기동 버튼 이렇게 올리면은 펌프는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성능 시험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 가지가 있죠. 자, 최절 운전이 있고 전격 부하 운전이 있고 최대 운전이 있습니다. 자,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을 0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무기 못 나오게끔 꽉 막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잠그게 되겠죠. 자, 펌프 토출 측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성능 시험 배관인 이 부분 개폐 밸브도 폐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의 주펌프 충압 펌프를 갖다가 수동으로 놓죠.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를 잠깁니다. 자, 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버튼을 갖다가 누르겠죠. 눌러서 이 압력계를 갖다가 보고 전격 토출 압력이 140% 이하인지를 갖다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격 토출 압력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펌프 명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이런 성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전격 토출 압력이 얼마다, 그 다음에 토출 양도 여기 펌프 명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140% 이하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즉 펌프가 낼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아무리 압력이 증가해도 그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그 펌프를 갖다가 돌리기 전에 여기 릴리프 밸브 있죠. 저 상단 캡을 갖다가 열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조절 볼트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요걸 갖다 꽉 맞게 돼요. 물론 그전에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데, 자, 이렇게 최저 운전할 때, 자, 펌프를 돌리죠. 자, 여전히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갖다가 조절 볼트를 갖다 돌려서 물을 갖다가 이때 조금씩 나오게, 요 부분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즉, 정적 토출 압력과 최저 압력, 그 사이가 개방 범위가 됩니다. 즉, 전격 유량 100%일 때 압력과 그 다음에 최저 압력, 자,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사이가 개방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격 부하 운전입니다. 자, 100% 유량일 때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나오냐 그거예요. 자, 펌프 토출 측 밸브를 갖다가 요 부분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능 시험 배관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당연히 이제 개방을 해야 되겠죠. 자, 성능 시험 배관의 개폐 밸브 요 부분입니다. 요걸 개방을 하고 요것이 유량 조절 밸브인 거예요. 요걸 갖다가 서서히 열면, 자, 요것이 이제 유량계입니다. 여기 이제 눈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격 토출량, 그 명판을 갖다가 보고 양 그만큼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압력계를 보고 그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것이 명판에 나와 있는 전격 토출압 이상이면은 합격인 겁니다. 자, 이때 이 유량 조절 밸브를 갖다가요, 더욱더 개방을 해서 전격 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그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인지를 갖다가 이 압력계를 보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량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그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은 자, 글로서 제가 다 교환에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거 보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있죠. 자, 이 그래프도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그냥 볼게요. 우선 이 그래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펌프가 있다 이거예요. 유량이 100%일 때 그 전격 토출 압력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최저 운전 좀 보겠습니다. 가로 X축이 유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양정입니다.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량이 여기서는 0이죠. 즉 배관을 꽉 막아 놓고 펌프를 돌려 가지고 그 압력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를 봤을 때 이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 글자 요 명칭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최저 운전점이죠. 요거는 전격 부하 운전점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 릴리프 밸브 개방 범위는 자, 요 사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운전점 부분입니다. 유량을 갖다가 더욱더 개방을 해서 전격 토출 압력에, 자, 전격 토출량의 150%까지 틀어봤을 때도 최소한 65%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자, 숫자 2%하고 각 운전점의 명칭은 갈로 일기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로 얽히는 문제도 이제 나오죠. 자, 문제 볼게요. 자, 수온이 펌프 아래 설치되어 있고 토출량이 60L/min, 즉 1분에 60L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정은 100m이다. 자, 압력인데, 자, 쉽게 말해서 그 펌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물을 갖다가 100m까지 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펌프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전격 운전 부분이죠. 자, 이런 펌프의 성능이 있다는 거예요. 토출량을 갖다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600L/mi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600L/min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4번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전격 운전일 경우에 이 토출 압력을 묻는 것이죠. 자, 압력은 뭡니까?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100m에다가 그냥 1이죠. 그래서 100m인 것이고요. 자,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00m는 1MPa이다. 자, 요 단위를 갖다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MPa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전격 유량 150%를 갖다가 설치했을 때도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150%니까 600L/min에다가 1.5를 곱하면 자, 900L/min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최저 운전 부분이죠. 최저 운전일 때 그 압력을 갖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100m에다가 1.4를 곱합니다. 그래서 140m가 되고요. 똑같은 그 단위 그 환산을 해 가지고 1.4MPa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전격 유량의 150%를 갖다 운전했을 때 토출 압력을 말하죠. 자, 아무리 그 유량을 늘리더라도 65% 이상 압력은 나와라. 자, 전격 토출 압력의 65%의 압력은 나와라는 뜻이니까 5번 100m에다가 곱하기 0.65를 하면 65m가 되고 0.65MPa이 나옵니다. 자,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설명이 됐다시피 자, 최저 압력 미만이니까 1.4, 3번 부분이죠. 예, 1.4MPa에서
밑으로 이제 개방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그 천장에 누워 있을 때 그 위에 뭐 쬐만한 거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이제 물 나오는 데입니다. 예. 볼게요. 자, 방수 압력고 한 개가 나오는 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1.2 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량은 80리터 퍼민이죠. 자, 1분당 80리터 물이 빡 쏟아지는 거예요. 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1분 동안 그 500 맥주잔이 160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수량 부분입니다. 헤드 한 개가 이제 얼만큼 나와야 되느냐, 그 나와야 되느냐를 갖다가 이제 봐서 그만큼 이제 저수량을 갖다가 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옥내 선형은 똑같아요. 자, 1층에서부터 29층 이하까지는 자 1분에 80리터 퍼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 1분 동안 쓸 것은 아니죠. 자, 20분 동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입니다. 자, 20분 안에 소방관들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안전관절과 유정관점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건물에 헤드가 한꺼번에 터진 걸 가정을 해서 그 저수량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몇 개가 동시에 터지느냐를 갖다가 산정을 해서 저수량을 갖다가 정한 것이죠. 자, 그것도 물론 당연히 그 안전관점과 유정관점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30층에서 49층 이하, 즉 고층 건물일 때는요, 좀 당연히 좀 시간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이때는 40분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50층 이상의 초건축 건축물일 때는요, 자, 60분을 갖다가 곱하고, 그 기준개수 이 n이 바로 이 표인 겁니다. 자, 여기서 30개 하고 10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공장 창고인데, 자, 특수과열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것, 자, 30개.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인데요,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 10층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의 소방 대상물을 말하는 겁니다. 30개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10개입니다.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개도 중요합니다. 자, 11층 이상. 그 다음에 지하 역사는 자, 30을 곱해야 됩니다. 자, 이 스프링클러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습식, 자, 건식, 준비 작동식, 자, 일제 살수식,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선은 이 개통도를 보고 이게 무슨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 개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처음에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개통도 부분인데요. 처음 보면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따로 감지기가 없습니다. 감지기 없죠? 그런데 여기는 습식은 시험 밸브함이 있습니다. 자, 불이 나면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자체 감열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조 물이 있죠. 물이 떨어지면은 이 배관 내의 압력을 떨어짐을 갖다가 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가 감지를 해서 펌프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알람 밸브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자,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도 가압수, 자, 2개 압력이 꽉 차 있는 그 물로 채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알람 밸브 보이죠? 자, 요 알람 밸브는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번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유수 검지 장치실 안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밸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상시 때 아직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감시 여부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알람 밸브 개방 부분 있죠? 여기는 불이 안 켜져요. 당연히 꺼져 있겠죠. 그 다음에 화재 표시 등에도 당연히 불이 꺼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 지식계 부분 보십시오. 당연히 정상에다가 평상시 때는 이제 불이 켜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표시등,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 두 번째 있잖아요. 이 교류 전원 여기도 불이 들어옵니다. 자, 요건 제가 교재 안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 글까지는 제가 다 이 교환에 다 못 담았고요. 교환 출력해서 보시면 자, 글로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는 요것도 옥내랑 똑같죠? 연동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정지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자체 감열반이 터져요. 그럼 물이 나오겠죠. 그럼 평상시 때 이 배관이 다 가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측, 요 부분이죠. 자,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람 밸브 안에 있는 클래퍼가 열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시 제어반에서 밸브 개방 표시등, 자, 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화재 표시등에도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해당 방호구역에 이 사이렌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관내에 이제 이게 물이 쭉 올라가니까 배관내 전체 이제 압력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가 그 압력이 떨어짐을 감지를 해서 감시 제어반으로 전기적 신호를 다다다 보내고, 감시 제어반은 동력 제어반으로, 동력 제어반이 이제 펌프를 갖다가 기동하게 됩니다. 자, 1차 측과 2차 측이 모두 가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소화 시간이 이제 빠르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지상층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 밸브한 부분이죠. 자, 요거는 여기는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하얀색이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개방해야 된 거예요. 요 밸브함은 요 스위치를 갖다가 이제 딱 올리게 되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무게 쏟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폐쇄형 헤드에서 무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똑같이 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람 밸브 내에 클래퍼가 열려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감시 제반도 똑같죠. 자, 여기도 불이 켜지게 되고 화재 표시 등에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해당 방호구역 내에 사이렌도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배관 내 압력이 감소되어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고, 펌프는 자동 기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죠. 헤드 방향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상향이나 하향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건식도 폐쇄형 헤드를 쓰고요. 시험 밸브함이 있습니다. 감지기가 없죠. 자, 습식과 건식은 시험 밸브가 있다. 그 다음에 감지기가 없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건식 드라이 밸브라 그러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차 측은 가압수고요.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터지면 먼저 이 공기부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압수가 이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 시간이 늦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동작 원리는 습식과 똑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자체 그 헤드에 있는 가멸반이 터지면 이 공기가 나오고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인 배관의 압력이 떨어질 테고요.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가 그것도 압력 떨어짐을 갖다 감지를 해서 이제 펌프를 갖다가 돌립니다. 똑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뭐 밸브 개방 표시등에도 불이 켜지고, 화재 표시등에도 불이 켜지고, 또 사이렌도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도 자동 기동되고. 자, 습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식 볼게요. 준비 작동식은 습식이나 건식보다는 그 작동 순서,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십시오. 우선 개통도를 보면 화재 감지기가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밸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1차는 가압수, 2차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지기가 이제 교차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있습니다. 즉 요걸 갖다가 이제 보통상 A라 그러고요. 요걸 B라 그래요. A와 B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A 동작하면 따로 전기적 신호가 가는 것이고, B가 동작하면 또 따로 전기적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을 보면은 여기 수동 조작함이 보이죠. 요러면 이게 준비 작동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슈퍼 비전기 판넬 같은 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가 있죠. 이것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자,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감지기 A가 동작을 합니다. 통상 한 개를 갖다가 A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전기적 신호로 인해서 다다다다다 감시 제어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화재 표시등에 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렌도 울리게 됩니다. 이게 감지기가 이 헤드, 요것도 이제 가멸반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감지기가 헤드보다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화재가 거세가지고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 즉 AB가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요것도 전기적인 신호에 해가지고 이제 감시 제어반, 수신반으로 신호가 가요. 그럼 요놈이 전기적 신호 해가지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갖다가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요 밸브 안에 있는 클래퍼를 갖다가 엽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헤드까지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니까 감적 스위치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시 제어반에서 여기 밸브 개방 있죠. 여기에 이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불이 계속 이렇게 나서 요 자체 가멸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헤드가 터져 가지고 이제 무기 나오면 이 전체적인 배관의 압력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가 동작을 해서
요놈은 감시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고, 요거는 다시 동력 제어반으로, 동력 제어반이 이제 펌프를 기동하게 됩니다. 자, 2차 측이 여기도 대기압이기 때문에 동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 감시 제어반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감지기 A가 켜졌죠. 그 다음에 화재 표시되기도 불이 켜졌기 때문에 감지기 A만 동작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려볼까요? 자, 감시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고 또 화재 표시 등에도 이제 불이 켜지고 또 사이렌도 울리겠죠. 이러고 있다가 또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 자, 여기도 이제 불이 켜져요. 제가 아까 빠져먹었습니다만 감지기 여기도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요놈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을 시키고 밸브의 클래퍼가 열려서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헤드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죠. 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밸브 개방 여기 표시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이 이 폐쇄형 헤드의 감열반을 갖다가 터뜨리고 이제 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살수식입니다. 자, 일체살수식도 보십시오. 자, 감지기 있죠? 그 다음에 시험 밸브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개방형 헤드를 씁니다. 색깔이 이게 까만색이 아니죠. 이 하얗잖아요. 이 개방형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전부 다 폐쇄형 헤드를 폐쇄형 헤드입니다. 자, 일제 개방 밸브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요.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도 대기압인 거예요. 이 동작 원리는 준비 작동 시에는 똑같습니다. 자, 감지기 A가 먼저 동작을 하고 감시 제어반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반에서 감지기 표시가 되고 또 사이렌도 울리겠죠. 그 다음에 또 감지기 B가 동작을 하면 그때서야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가지고 밸브 안에 있는 클래퍼를 갖다 열고 이제 가압수가 오는 것이죠. 준비 작동식에서는 이거 폐쇄형이기 때문에 이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또 열에 의해 이제 헤드가 터지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일제사수식은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열려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없이 열리면 바로 이제 무기 쏟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수선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만 사용합니다. 즉 무대부라던가 연설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들어갈게요. 자, 이것이 개통도인데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처음 해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이 그냥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헤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감지기 이것도 교차 요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A, B라고 할게요. 자, 일단 계략적인 거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그 수신반하고 연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지기 A가 동작을 하면요, 요것도 전기적 신호에 인해 가지고 다다다다다닥 해서 제어반을 거쳐서 우선 사이렌에다가 울립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더 확대돼 가지고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요, 요것도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지고 제어반으로 가고 이것이 기동 용기함으로 갑니다. 자, 여기 함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사진인 거예요. 여기 조그만 그 네모난 게 요것이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기동 용기함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안에 이제 막대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공이처럼 해서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럼 이 기동 용기가 선택 밸브도 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갖다가 쳐서 엽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저장 용기 안에 있는 것이 집합관을 거쳐가지고 열려있는 선택 밸브로만 가게 되겠죠. 여기는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동 용기 A하고 B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 방마다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도 A니까 요거는 A실 거고요, 요거는 B는 요거 B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압력 스위치가 이 압력을 갖다가 감지를 해서 여기 있는 방출 표시 등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것이 방이죠. 방 위에 여기 노란색으로 쳐있는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이 다 감지기인 거예요. 자, 요 감지기는 요거랑 연결되어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걸 뭐 통상 A 감지기라 하고, 요거는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건 보통 이제 B 감지기라고 명칭을 해요. 서로 A, B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먼저 A 감지기가 감지를 하게 되면 요것이 쭉 가가지고요, 요것이 제어반이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사이렌 울립니다. 뭐 안에 방 안에 사이렌 있겠죠. 울리고, 그 다음에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 요것 또한 전기적 신호해 가지고 제어반으로 오고,
이것이 이제 여기시 이제 기동 용기암이거든요. 안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갖다가 딱 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선택 밸브인 거예요. 이것은 이것 거고요. 이거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동 용기가 이 선택 밸브도 열고 이 저장 용기에 있는 저장 용기도 이제 터트립니다. 그럼 가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방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개통도 하고 그 수신반 즉 감시 제어반, 자 요것이 자 요겁니다. 이거거든요. 요거 비교해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감지기 A죠. 자, 화재가 일어나서 이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다고 쳐봐요. 열을 감지합니다. 전기적 신호에 가지고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게 되고 화재 표시등 여기에 먼저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렌도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지기, 자, 요 부분도 이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요. 일단 지시 압력계는 정상 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등에는 이제 교류 전원 여기에다 불이 켜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감지기 B가 동작을 하게 되면 전기적 신호에 가지고 또 제어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감지기 B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초 정도 세팅을 해놔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짝깍짝깍 하다가 30초가 지나면 이것이 전기적 신호에 인해 가지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갖다가 이제 동작을 하죠. 그럼 기동 용기를 터트립니다. 그러면 이 기동 용기 안에 있는 가스가 선택 밸브도 열고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도 터트립니다. 그러면 저 가스가 이렇게 열려있는 선택 밸브로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헤드에 이제 방사를 하게 되죠. 이 약제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고 이 신호는 다시 제어반으로 갑니다. 그러면 방출 표시등에 불이 켜지게 되고요. 그 다음 감시 제어반의 전기실 방출 이 부분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있잖아요. 이 공이가 제대로 딱 터지는지 그 시험하는 게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즉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방법인데, 우선 자, 이 기동 용기 함에서 선택 밸브와 연결된 것, 그 다음에 저장 용기로 연결된 각각의 동관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안전핀을 갖다가 체결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인 거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 쉽게 말해서 금속 막대기 하나 꼽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격발을 못 되게끔 금속 막대기를 하나 꼽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전핀을 체결하고 기동 용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떼냅니다. 떼내고 다시 안전핀을 갖다가 제거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감시 제어반 부분을 자, 수동으로 놓고 감시 제어반에서의 기동 스위치를 누릅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눌러서 이제 격발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정지를 놓습니다. 정지를 놓고 난 다음에는 솔레노이드를 갖다가 직접 격발을 갖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동으로 놓고서는요, 수동 조작한 버튼을 눌러봅니다. 요 RM 요것이 수동 조작함인 거예요. 이걸 연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자동적으로 이 전기적 신호해 가지고 제어반으로 오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격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격박이 되면 자, 제어반에서는요 똑같이 이제 화재 표시등에도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동 조작 이 부분 RM을 갖다가 눌렀기 때문에요, 수동 조작함에도 이제 불이 들어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구는 자, 제어반에서 복구 스위치를 누르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 스위치를 갖다가 이제 정지를 하고, 자, 분리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동 용기함에 체결을 합니다. 안전핀을 갖다가 꽂고 기동 용기함에 결합하고 다시 안전핀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리했던 선택 밸브와 저장 용기에 연결됐던 이 동관 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제어반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연동으로 놓으면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장점과 단점도 시험에 단결로 나오죠. 자, 가스니까요. 자, 신부 화재에 적합을 하고 진화후 잔존물이 없습니다. 자, 진화후 깨끗하죠. 그 다음에 피연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 자, 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럼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아무래도 질식 우려가 있고요. 또 방사 시에 동상의 우려와 소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설비가 이제 고압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거 저도 이제 점검하러 나가 보면 좀 겁나긴 합니다. 이거 혹시나 좀 할 때 터뜨릴까봐 좀 겁도 나고 그러죠. 자, 그림을 보고 이 부분은요, 이제 정역 방출 방식이냐, 자, 국소 방출 방식이냐, 이제 구별하는 것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쉽습니다. 밀폐된 방호구역 내 전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약재를 방출하는 설비면 이제 전역 방출이고요. 직접 화점에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설비로 이제 화재 발생 가능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약재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소 명칭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